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리벳 조인트 효율 중 강판 효율, 리벳 효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1교시 04번 이고요. 키워드를 적어보면은 이제 리벳 조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이음이라고 하겠죠. 리벳 이음, 그리고 강판 효율, 그리고 리벳 효율.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개요를 먼저 이제 써본다면, 처음에 리벳 이음의 종류를 좀, 리벳 이음이 되게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부르는 것도 좀 경우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디테일하게 보통 교재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제 자의적인 사항들을 추가해서 종류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벳, 이음의 종류 먼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번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리벳 이음의 기밀성 향상입니다. 이건 조금 칸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리벳 이음의 기밀성 향상. 이렇게 3번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리벳 이음의 파손 형태. 그리고 5번은 마지막으로 리벳 이음의 효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이음의 효율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이 강판 효율이 있을 수 있고 리벳 효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연합 효율 또는 뭐 조합 효율 이렇게 하는 것도 리벳 이음의 효율 중에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오늘 할 내용은 최종적으로 리벳 이음의 효율을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리벳 이음의 종류, 그리고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 리벳 이음의 기밀성 향상, 리벳 이음의 파손 형태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알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벳 이음의 효율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획을 한번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1번 리벳 이음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수 또는 이제 열수에 따라서 제가 밑에다가 그림을 이제 경우의 수를 다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구분을 해볼게요. 한 줄 또는 1열인 경우, 두 줄 또는 2열인 경우, 그리고 뭐 3줄, 4줄, 5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점점점으로 표현할게요.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침 방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겹치기 이음이 있고요. 그리고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이 맞대기 이음은 다시 이제 한쪽 이제 덮개판 맞대기가 있고요.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수에 따라서 줄수랑 배열수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따 그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배열수는 보통 교재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한 번 더 구분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2배열 그리고 뭐 연속적인 경우 3배열, 4배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형태, 이제 평행형, 그리고 지그재그형. 한 줄인 경우에는 뭐 1배열, 2배열, 3배열 이렇게 쭉 있더라도 이런 배열 형태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뭐 줄이 한 줄이 아니라 이제 두 줄, 세 줄, 네 줄이 되더라도 배열수가 1배열이라면은 배열 형태가 이렇게 구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줄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2배열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평행형이냐 지그재그형이냐 이렇게 조금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줄 간의 그런 피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피치가 다른 경우가 이제 지그재그형이 될 거고 같은 경우는 평행형이 될 거고 근데 뭐 평행형에서도 조금 지그재그형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 평행형에서도 피치가 이제 같은 경우에서도 지그재그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배열수는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한 번 더 추가한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제가 밑에 그림을 쭉 그릴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 배열 형태는 이제 1줄인 경우 또는 1열인 경우는 이제 배열수가 이제 뭐 1배열, 2배열, 3배열 쭉쭉 가더라도 이 배열 형태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줄인 경우에서도 이제 1배열인 경우는 이 배열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언제부터 이 배열 형태를 구분을 해야 되냐? 두 줄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배열수도 이제 2배열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런 리벳이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즉 배열 형태가 이제 평행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지그재그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평행형이든 지그재그형이든 이제 피치가 조금 다르게
각 줄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조금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리베디움을 이제 분류하는 경우의 수가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방금 그림 말씀 들은 상태에서 밑에를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줄을 먼저 좀 치고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자를 그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자를 대지 않고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리벳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벳이 그려질 거예요. 이걸 써본 다음에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리고 겹치기 이음입니다. 그래서 쓰면은 한 줄 겹치기 이음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거는 판재고 또는 강판이고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이제 리벳입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리벳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리벳이 두 개가 있죠. 정도 좀 그려 넣을게요. P라는 인장력이 판재에 작용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인장력이 판재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한 줄, 그럼 얘는 몇 줄일까요? 두 줄이죠. 그리고 겹치기죠. 판재가 서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줄, 겹치기, 이음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려볼게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겹치기, 지금 이 두 개가 양쪽 겹치기거든요. 이제 전 맞대기에서 한쪽 덮개판을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하중은 여기 이렇게 걸리고요. 피가, 그리고 리벳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리벳이 두 개가 있지만 한 줄이에요. 왜냐면 힘을 받는 판재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힘을 받는 판재가 이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받는 줄수가 이 피를 받는 게 이거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 힘을 받는 판재에서 떨어져서 다른 판재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얘는 한 줄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한 줄 막대기 이음 되고요. 대신에 가로치고 한쪽 덮개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두 줄 맞대기 이음 한쪽 덮개판을 그리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많이 그렸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힘을 받는 쪽은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리벳을 그려보면 하나, 둘, 그리고 연결되고,
이 반대쪽도 리벳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피가 걸리고 나중에 피가 걸립니다. 얘는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두 줄 맞대기 이음 한쪽 덮개 판이 되겠죠. 그 다음 또 그려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맞대기인데 양쪽 덮개판 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되겠죠? 그러면 리벳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피를 붓고요. 피를 붓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줄 맞대기 이음 양쪽 덮개 판이 되겠네요. 또 반대쪽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끊어야죠. 그림 설명드리면은 판재 여기 가운데 있는 판재가 서로 피를 잡아당겨지는데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얘를 이 양쪽 덮개판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벳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두 줄이에요. 세 개가 들어가면 세 줄이고요. 이 힘을 받는 직접적인 부재의 이 리벳이 몇 개냐에 따라서 줄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4줄이 아니라 이제 한 판재의 힘을 받는 거에 두 개네, 두 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두 줄 맞대기 이음 양쪽 높게 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줄수 겹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각각 종류에 대해서. 일단 한 줄 겹치기랑 두 줄 겹치기의 차이는 같은 힘을 피를 받는데 한 개의 리벳으로 이걸 지지하느냐 또는 두 개의 리벳으로 지지하느냐 이 차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줄 겹치기랑 한 줄 맞대기 중 한쪽 덮개판 또는 두 줄 겹치기랑 두 줄 맞대기 중 한쪽 덮개판인 경우는 이제 겹치기 이음이랑 그리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이 P라는 힘을 받으면 리벳 두 개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뭐 리벳 한 개로 전달하느냐 이런 차이고요. 하지만 맞대기 이음 중에서 양쪽 덮개판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리벳의 개수가 두 개가 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리벳이 힘을 받는 전단면이 두 개가 돼요. 얘가 이 판지 가운데 있는 판지가 P로 당겨지면서 이제 위쪽 연결 부재로 일부가 갈 거고 또 아래쪽 연결 부재로 일부가 갈 거예요. 그래서 반반 전단면이 이론적으로 두 개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2분의 1P는 위로 가고 2분의 1P는 아래로 가고 하는 형식이죠. 얘도 똑같이 전단면 두 개 나오고 근데 얘는 또 리벳도 두 개야. 그러면 단면적도 두 개인데 리벳 개수 두 개니까 약 얘는 이제 네 개의 리벳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한 개의 리벳, 얘는 두 개의 리벳, 얘는 한 개의 리벳, 얘는 두 개의 리벳, 얘는 두 개의 리벳 같은 역할, 얘는 네 개의 리벳 같은 역할 이런 식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개수만 따져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열수가 어떤 의미인지 좀 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P로 힘 받고요. 얘도 P로 힘을 받습니다. 빨간색으로 덧칠을 할게요. 얘는 한 줄 겹치기 이음 이거 그린 거예요. 근데 1배열인 거죠. 여기 한번 2줄 겹치기를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2줄 겹치기 이음 1배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배열 같은 것들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좀 오디오가 적네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P를 받고요. P를 받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같은 한 줄인데 이렇게 이쪽 봤을 때 한 개죠. 근데 옆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 배열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사이적으로. 네, 이렇게 얘는 한 줄 겹치기 이음 2배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그릴 거는 이제 2줄 겹치기 이음 2배열이 되겠죠. P를 받고요. 또 P를 받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벳, 여기에 리벳, 여기에 리벳 됐죠. 이렇게 리벳입니다. 얘는 2줄 겹치기 이음 그리고 2배열. 근데 이게 지그재그가 아니라 평행이죠. 그래서 평, 행, 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배열 이상이 되면은 이제 평행형이냐 아니면 지그재그형이냐 이제 2줄 2배열 이상이면은 이제 평행형이냐 지그재그형이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평행형일 때까지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지그재그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는 이제 각 줄 간 배열 간의 그런 피치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몇 개를 그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경이죠. D 입에서 직경 또는 공원의 직경 갖다 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리벳의 중심과 강판 끝의 거리 이거는 이제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리벳 간의 간격, 얘는 피치라고 하고요. 여기서 똑같이 나타내면은 이제 얘는 피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E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D가 되는 거죠. 얘도 직경이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얘도 직경이 D가 되는 거고요. 또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요거 그 간격을 이제 2분의 피치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 미리 써놓을게요. 2분의 피치. 그래서 지금 리벳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처음에 이제 힘을 받는 리벳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줄수, 그리고 이 겹쳐지면 겹치기 이음, 그리고 맞대어져 있으면 맞대기 이음. 맞대기 이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덮개건 양쪽 덮개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배열수나 배열 형태로는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측면도죠. 그리고 얘는 평면도죠. 그래서 평면도로 봤을 때 요게 하나 둘 같은 힘을 받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줄, 세 개가 있으면 세 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의 그 리벳 수를 볼 때는 배열로 본다. 그래서 얘네들은 1배열, 얘네들은 2배열, 3배열, 4배열 쭉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원통 용기를 이제 쭉 이제 연결했다고 했을 때, 원통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라든가 아니면 원통 용기 직경에 따라서 이제 배열 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배열 형태도 얘 같은 경우는 평행형이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따가 이제 얘를 하나 그릴 거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구멍이 한 개다, 그럼 두 개 한 개 이런 거는 지그재그형이죠. 또 아니면은 이 구멍 두 개가 좋은데 얘랑 같은 피치로 좀 더 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이 아래쪽 리벳이 이제 중앙에 오는 거고, 이 위에 쪽 리벳은 좀 더 위에 가고, 이것도 지그재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이제 여기가 가운데 한 개 있고 여기가 두 개 있고, 그것도 지그재그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얘가 더 위에 있고 얘도 얘랑 중간에 있고, 그것도 지그재그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리벳의 이음을 이제 따져보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질 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설계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설계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설계 그런 계산 공식이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많아진 개수만큼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명히 리벳 공부하다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공식만 보지 말고 다 한번 풀어 제껴보자. 그래서 실제로 뭐 효율이 의미하는 거, 이 강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공식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이 리벳 이음의 종류를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본인이 공식을 수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데 이렇게 종류를 일단 분개해 놓고 보면은 훨씬 접근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리벳 이음의 종류를 쭉 분개를 해본 거예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다음에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으로 하겠습니다. 이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입니다. 일단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은 먼저 쓸게요. 판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판재 사이의 마찰력 플러스 리벳의 전단력. 이렇게 됩니다. 이 판재는 뭐 강판이라고 단어를 바꿔도 무관해요. 문제는 강판을 얘기하고 있어서는 이제 판재 위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판재에 인장력 P가 걸리잖아요. 이 판재 작용하는 인장력은 어떻게 힘이 평형이 되냐면, 어떻게 정역하게 인 상태가 되냐면, 이제 살짝 이것만 그려볼게요. 이 판재 사이에 닿는 마찰력 일부 지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 리벳의 전단 강도로 이제 전단력으로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마찰력도 사실은 이제 큰 힘을 발휘를 해요. 근데 리벳 계산에 있어서는 마찰력의 구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리고 그냥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벳 전단 역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실제로는 판재 사이의 그런 마찰력도 얘를 이제 힘에 평형시키기 위한, 정역학시키기 위한 작용을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리벳 혼자만 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벳 이음의 기밀성 향상입니다. 코킹과 이제 플로링이 있어요. 코킹은 이제 공구 정이라는 걸로 이제 때리는 거고요. 플로링은 공구 플로링이라는 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벳 둘레 또는 판재 가장자리 때리는 것이고요. 얘는 판재 강판이죠. 같은 두께를 가진 플로링으로 이제 판재 두께 부위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밀성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코킹은 이제 요런데, 또는 이제 리벳 요런데 이제 때리는 거고, 플로링은 여기 두께부를 푹푹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밀성이 향상이 됩니다.
서로 좀 더 이렇게 뭐 결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구획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구획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벳 이음의 파선 형태를 보겠습니다. 약간 뭐 다른 말로는 파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죠. 1, 2, 3, 4, 5. 좀 글씨를 작게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리벳 전단이 있을 수 있고요. 전단은 뭐 파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판재 전단이 있겠죠. 그리고 파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재 압축 는 이제 변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재 인장 는 이제 파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재 절개는 뭐 갈라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벳 전단은 이제 이 힘에 의해서 이제 리벳이 전단되는 거고요. 파단 형태로. 그리고 판재 전단은 이제 뭐 이렇게 이 평면도로 볼 때 이 부분에서 전단이 일어나는 거고요. 판재가. 그리고 판재 압축은 이제 평면도에 다시 보면 이제 이가 인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판재가 이 전단 강도에 의해서 압축이 쭉 되는 거예요. 이쪽 부위가. 그리고 판재 인장은 이제 판재가 요런데 여기 면적이 여기보다 적죠. 그래서 요런 데서 단면적이 적어짐으로써 버튼 힘이 적어질 수 이런 데서 이제 인장에 의한 파단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재 절개는 이제 요런데 여기서 조금 갈라짐 또는 뭐 절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절개라고 하고요. 파손 형태가 이렇게 5가지니까요. 이 5가지는 이제 기계요소 설계 책을 한번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설계가 되거든요. 설계가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힘의 평형식이죠. 이제 이 판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입골, 리벳의 단면적이랑 리벳의 전단 강도, 그러니까 버티는 힘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필요한 그런 뭐 변수들을 구할 수가 있죠. 또는 판재 작용하는 인장력, 입골, 판재 이 전단 방향에 있는 그런 면적 곱하기 전단 강도를 곱한 것과 같다고 놓으면은 또 필요한 변수들 구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공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파선 형태에 따른 그런 힘의 평형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피치도 구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길이 구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판재의 피치, 구멍의 피치, 그 다음에
가장자리 길이, 그 다음에 판지의 두께, 그리고 리벳의 직경,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겠죠. 이 판재 절개 갈라짐은 약간 이제 굽힘 그런 모멘트 공식이 사용이 되고, 약간 이거는 조금 살짝 어렵고, 나머지 4개는 되게 간단한 공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벳 이음의 파선 형태 간단히 분류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이음의 효율을 쭉 적기 전에 제가 조금 여기다가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좀 종류들을 쭉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리벳 이음의 종류를 좀 경우의 수를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한 줄 겹치기 이음 1배열, 그리고 한 줄 겹치기 이음 2배열, 그리고 2줄 겹치기 이음 1배열, 그리고 2줄 겹치기 이음 2배열. 여기서는 또 이제 배열 형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평, 행, 형, 그리고 1줄 맞대기 이음 양쪽 1배열, 그리고 한 줄 막대기 이음 양쪽 2배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2줄 막대기 이제 양쪽 1배열, 2줄 맞대기 이음 양쪽 2배열 플러스 평, 행, 형,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대로 효율을 좀 각각 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리벳 이음의 효율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리벳 이음의 효율. 1번 판재 효율, 강판 효율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기타 P입니다. P는 플레이트 죠. 두 번째로는 이제 리벳 효율 할 겁니다. 얘는 니타 리벳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모는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력,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도적인 느낌의 인장력, 그리고 분모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뚫린 거를 이제 빼고 이제 그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이제 인장력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리벳 효율은 동일하게 분모는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력,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이죠. 인장 강도로. 인장 강도라는 거는 압력도 아니고 이제 여기는 힘 단위죠. 그리고 이제 리벳의 전단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멍이 없는 그런 튼튼한 판재 인장력분에 구멍이 있는 그 뚫린 부분을 고려한 그런 판재 인장력이 이제 판재 효율을 의미하고요. 강판 효율을 의미하고, 일단 리벳 효율은 이제 구멍이 없는 판재 인장력, 없는 그 판재 인장력 대비 리벳이 이제 전단력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전단력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조금 감이 오셨을 거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좀 몇 가지 이제 기호를 좀 써볼게요. 시그마 플레이트 텐사일, 그 다음에 타우 리벳 쉬어, 그 다음에 뭐 FS, 그리고 Z, 그리고 알파 Z,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P, TD는 이제 여기서 이미 다뤘었죠. 피치, P, T는 이제 얘가 T죠. 두께. 얘는 시그마 PT는 이제 판재, 강판의 인장 강도. 그리고 타우 RS는 이제 리벳 전단 강도. FS는 이제 전단면 계수. Z는 이제 줄수 또는 이제 열수. 알파 Z는 이제 줄수에 따른 이제 부하 평균화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 줄수가 두 개면은 이제 두 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세 개면 세 개 역할을 하는데 세 개보다 좀 덜한다. 뭐 그런 걸 보정하는 팩터를 이제 부하 평균화 계수예요. 네 개면 네 개보다는 좀 적게 힘을 발휘한다. 그런 걸 약간 네 개보다 능력을 덜 발휘한다. 그런 보정 계수가 이제 이 부하 평균화 계수입니다. 그리고 전단면 계수는 이제 아까 이제 뭐 겹치기음이나 맞대기음 한쪽 덮개판은 이제 전단면이 한 개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양쪽 덮개판 맞대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전단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단면 개수에 대한 개수인데요. 이제 보통 이거 쓸게요.
얘까지는 이제 전반면 한 개. 네, 이제 얘는 이제 전단면 두 개. 그래서 이제 두 개니까 얘가 이제 FS가 이제 두 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적용할 땐 두 개까지 해서 2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1.8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수, 그리고 줄수가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그 개수보다는 좀 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감소시키는 그런 보정치가 부하 평균화 개수, 그리고 맞대기 이음 중 양쪽 적합편이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전단면 개수가 한 개냐 두 개가 되고, 그거의 전단면 개수에 대한 팩터가 이제 전단면 개수인데 원래는 2여야 되는데 2까지는 좀 역할을 좀 덜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게 전단면 개수가 되고 1.8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면 개수나 이제 부하 평균 개수 보면은 좀 역할을 덜 한다, 능력을 덜 발휘한다, 이렇게 하는 감소 팩터 정도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줄 겹치기 이응 볼게요. 1배열 미터 P는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라서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력,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인장력이죠. 그래서 이제 1배열 때 여기를 이제 2분의 P치로 가동을 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여기도 이제 2분의 P치로 가정할게요. 그럼 구멍이 없는 판재의 전단력은 이제 P치 곱하기 T가 얘의 단면이 되겠죠. 이쪽에서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T 단면적 나왔죠. 여기다가 시그마 이제 플레이트 T 텐서일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분모 구멍이 이제 있는 거는 이제 P에서 D를 뺀 것만큼 단면적이 발생하겠죠. 거기다가 T를 곱한 것, 그리고 시그마 P T가 되겠죠. 여기에는 약분하고 하면은 이제 TT P분의 P-D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벳 볼게요. 얘는 구멍이 없는 판재 인장이랑 똑같죠. 얘는 P, T, 시그마 P, T가 되고, 그 다음에 리벳의 전단 강도 4분의 파이 D 제곱 단면적에다가 이제 리벳의 전단 강도로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타우 리벳 시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빽빽할 거예요. 그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돼요. 한 줄 겹치기
이음 여기서 이제 2배열 니타 P 이꼴 2배열이니까 얘를 보고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EP 이 길이가 EPT가 되겠죠. EP가 되고 면적이 EPT가 되겠죠. EPT 시그마 PT 분의 EP에서 ED를 뺀 거죠. EP 마이너스 ED T 시그마 PT 또다시 약분되고 약분되면은 P 마이너스 T가 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 1배열이든 2배열이든 이제 리벳의 리벳 이음의 판재율은 같다. 이것도 2배열을 모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2배열 중에서도 이제 2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평행형인 경우만 이제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수 이제 뭐 2줄 이상인 경우도 이제 2배열 이상인 경우에는 평행형인 경우에만 이제 배열수랑 관계없이 이제 리벳의 이제 판재율은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는 피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니타 리벳의 효율은 이제 EPT 시그마 PT 그리고 2배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 이꼴 결국 이제 PT 시그마 PT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리벳의 효율도 동일하죠. 예, 배열 수랑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단 2배열 이상인 경우에 2줄 이상인 경우는 이제 평행형인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쭉 적을 것까지 정도의 경우의 수로 이제 효율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리벳 이음의 판지율이나 리벳 효율은 본인이 직접 공식을 구해받지 않고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줄 겹치기 이음 얘는 이제 뭐 배열수랑 관계없는데 뭐 1배열 또는 이제 2배열 이상 평행형인 경우도 가능하죠. 니타 P는 2줄인 경우가 얘를 보면서 두 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판재의 효율은 이제 동일합니다. PT 시그마 PT 분의 P 마이너스 D T 시그마 PT 되고요. 얘는 다시 P 분의 P 마이너스 T가 됩니다. 다 R은 이제 리벳은 판재율은 왜 같냐? 어차피 P라는 힘을 받는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면적만 봤을 때는 지금 이 구멍의 개수랑 관계없이 이제 여기가 제일 면적이 적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적어진 면적으로 효율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리벳의 효율은 달라진다면 리벳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리벳의 효율은 일단 판재 효율은 같을 거고요. 판재 효율이 아니라 구멍이 없는 판재 인장력은 같을 거고요. 그러면 P, T, 시그마 PT가 될 거고요. 이제 분모가 이제 두 개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에다가 이제 두 개니까 두 줄이니까 2가 곱해져야 되죠. 하지만 Z를 줄이는 그런 팩터가 곱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 Z랑 Z가 같이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 곱하기 두 개 열수 Z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인 알파 Z. 사실 이제 두 개까지는 부합평균하계 수가 1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그냥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 없고요. 세 개부터는 이제 세 줄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이제 그려보면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줄 막대기 이음 양쪽 1배열 이제 2배열 그러면 이제 다시 니타 플레이트 판재율은 한 줄 맞대기 양쪽은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판재 구멍이 없는 판재 인정이고 동일합니다. PT 시그마 PT 그분의 이제 P-D 똑같죠. 분자도 T 시그마 PT 이꼴 P분의 P-D가 되고요. 니타 R은 리벳 효율은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전단면이 두 개로 늘어났잖아요. 맞대기 이음 양쪽인 경우는 분자는 똑같고 PT 시그마 PT 네. 얘는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 곱하기 전단면이 두 개 됐다. 근데 두 개까지는 아니고 좀 줄여서 1.8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F S 해준 게 이제 효율이 되겠죠. 그 다음은 좀 이제
한 줄, 두 줄이죠. 두 줄, 맞대기, 이음. 한쪽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겹치기 이음이랑 동일하니까요. 여기는 1배열 그리고 2배열 플러스 평이에요. 이 경우에 기타 플레이트는 동일해요. PT 시그마 PT 분의 P 마이너스 T T 시그마 PT 고 P 분의 P 마이너스 T. 리벳 효율이 이제 중요하죠. 리벳 효율은 분모는 똑같이 PT 시그마 PT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 제곱 타우 RS에다가 일단 줄수 두 줄이니까 줄수 이제 리벳의 개수죠. 개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감소시키는 그 부호 평균화 개수가 같이 곱해지고요. 또 양쪽 맞대기요. 그러면은 전단면이 두 개가 되니까 전단면 개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S. 이게 리벳의 효율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한 줄 겹치기 이음 기준으로 보세요. 거기서 이제 두 줄이 되면은 이제 Z랑 알파 Z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맞대기 양쪽이 되면은 이제 FS가 들어가고 전단면이 두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이를 좀 그려볼게요. 두 줄이 되면은 두 줄 맞대기 양쪽이 되면은 그 볼트 개수에 대한 팩터들, 그리고 양쪽 맞대기니까 전단면이 또 두 개로 하니까 FS 고려해 줘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를 잠시만요.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리벳 이음의 효율 중에서 판지율과 리벳 효율을 좀 써봤어요. 여기 밑에다가 조금 그려볼게요. 이 연합 효율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두 줄에서 이제 2배열, 그런데 평행이 아니라 지그재그요. 또는 두 줄 이상인데 이제 피치가 다른 경우, 이렇게 그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연합 효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펜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리벳 판재 효율, 리벳 효율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연합 효율 또는 조합 효율 말씀드렸었죠. 이게 연합 효율, 니타 컴바인드. 얘는 니타 플레이트 판재율, 근데 프라임을 줄게요. 플러스 니타 리벳 프라임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판재율이나 리벳 효율을 의미하는데 조금 뭔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연합 효율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줄수가 두 줄 이상의 리벳 이음인 경우, 그리고 이제 줄간 피치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단 이거는 원래 여기는 한 개긴 하지만 뭐 여기를 두 개, 여기를 세 개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여기가 뭐 세 개, 여기가 네 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일단 두 줄 이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개, 세 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 줄간 이제 얘에서의 이 피치랑 얘에서의 피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두 개, 세 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좀 더 피치가 길 거고 얘는 피치가 좀 더 짧겠죠. 만약에 세 개, 네 개라도 보세요. 그럼 여기가 피치가 조금 더 크고 얘는 피치가 같은 그런 간격 안에 구멍이 많으니까 피치가 더 작겠죠. 줄간 피치가 다른 경우, 이 줄에서의 피치, 이 줄에서 피치 다른 경우, 이럴 때 연합효율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이제 여기가 구멍이 한 개, 여기가 구멍이 두 개. 그러니까 구멍이 적고 구멍이 많고, 그러면 피를 받았을 때 리벳을 본다면 리벳은 어디가 더 취약할까요? 여기가 더 취약하겠죠. 왜냐면 얘는 한 개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판재 입장에서는 어디가 취약할까요? 여기가 취약하죠. 왜냐면 여기는 구멍이 두 개 있어서 판재가 더 손실부가 많이 생겨서 판재의 단면적이 적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더 판재 입장에 취약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두 줄 이상의 리벳 이음인 경우, 그리고 플러스로 이 줄간 이쪽에서의 피치, 이쪽의 피치 다른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연합효율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연합효율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여기가 구멍수가 적고 여기 구멍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리벳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가 취약하고, 왜냐면 한 개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판재 입장에서는 여기가 취약하고, 왜냐면 더 적은 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벳 최대 전달
응력, 위치랑 판재, 최대, 인장, 응력, 위치가 다른 경우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니타 P가 뭐냐? 니타 P 프라임, 니타 리벳 프라임. 각 줄에서 가장 불리하게 계산되는 줄에서의 판재 효율이 되고요. 니타 리벳은 각 줄에서 가장 불리하게 계산되는 줄에서의 리벳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은 이제 니타 P 프라임은 이제 여기서 이 줄에서의 피치, 이 줄에서의 판재율을 구하면 돼요. 왜냐면 판재 입장에서는 이제 단면적이 적으니까 여기 판재율이 여기가 제일 불리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타 리벳, 니타 R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여기서의 리벳 효율이 될 거예요. 여기서의 리벳 효율이 여기서의 리벳 효율보다 이제 더 작겠죠. 아니면 단면적이 볼트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연합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판재율이나 리벳 효율은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그런 줄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맞대기냐, 이제 겹치기냐, 맞대기 중에서 양쪽이냐, 한쪽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개념으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연합 효율을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두 줄이냐 아니면은 맞대기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줄이냐는 이렇게 그런 개수들을 포함하진 않고요. 의미가 그냥 각 줄에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판재율이나 리벳 효율에서는 이제 그런 맞대기에서도 양쪽의 그런 이제 영향들이 고려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줄의 개수에 따른 그런 영향들이 고려가 되어 있죠. 연합 효율에서는 그렇게 구하지는 않고요. 딱 각 줄 이렇게 따져봐 가지고 각 줄에서의 이제 이제 효율, 가장 불리하게 작용된 효율들을 쭉 구한 다음에 가장 불리하게 나오는 판지율과 가장 불리하게 나오는 리벳 효율을 더한 값을 연합 효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해야 될 얘기는 다 다뤄봤고요. 오늘은 조금 오디오가 적어서 여러분들 조금 보시는데 심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04번 리벳 조인트 강판 효율, 리벳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에 리벳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리벳을 표현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 전개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설계 공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효율 공식을 사용할 때,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분개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리벳 이음의 힘의 평형, 이거는 이 전체적인 리벳 설계 또는 효율 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리벳 이음의 이제 기밀성 향상에서 이제 코킹과 플러링을 제가 써드린 이유는, 이거는 키워드로 조금 문제에 가끔 이것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렸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는 이제 판재 작용하는 인장력은 리벳의 전단력과 같다, 이렇게 정력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찰력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무시를 했다. 리벳임의 파선 형태도, 이것도 이제 리벳 파괴 메커니즘 관점에서 이 5가지는 이제 알고 계시고, 이 5가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힘의 평형식을 통해서 변수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리벳 전단, 판재 전단, 판재 압축, 판재 인장, 판재 절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리벳 이음의 종류도 줄수, 겹침 방법, 배열수, 배열 형태. 이 배열수는 저의 자의적이라는 그런 구분이라는 방법. 그리고 리벳 이음의 효율. 기본적으로 판재 효율, 리벳 효율, 문제에서는 강판 효율이라고 있죠. 연합 효율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표현해두면 이제 이것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건 다른 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한 줄 겹치기 이음 1배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한 줄 겹치기 이음 2배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배열수는 그 큰 의미가 없다. 피치가 같으면 된다. 피치가 같으면은 배열수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줄 겹치기 이음 1배열, 2배열 평형형일 때, 왜냐면 지금 배열수 지금 피치가 같다, 평행형일 때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수를 구분하다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 줄 맞대기 이음 양쪽 1배열, 2배열. 여기서 이제 두 줄인 이유는 이제 리벳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 맞대기는 작용하는 단면적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필요하고요. 두 줄 맞대기 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의 두 줄에서의 리벳 개수, 그리고 맞대기 양쪽에서의 전단면 개수,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건, 리벳 연합 효율이 그런 필요한 조건, 계산될 때의 조건, 그리고 의미, 리타 프라임들의 의미, 이렇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까지 장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